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당함수가 있잖아. 살짝 색깔을 좀 바꿔서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당함수. 차수를 알려주는 당함수.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심화편이 나와요. 심화가 뭐냐면 목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심화는 바로 최고 차수 감축이에요. 최고 차수 감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문제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 fx가 3차 함수 fx가 4차 함수 fx가 그럼 다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함수 fx가 라고 해놓고 최고 차수를 싹 감추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것은 상대방이 줄 때 어떻게 줄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모분의 fx가 어떤 수렴값을 가자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결과를 먼저 알려준다면 결과는 최고 차수 일치 현재 수렴값의 정체는 뭘까? 이 알파의 정체는 최고 차수 일치 and 최고차 계수의 비율이 나와요. 최고차 계수의 비율이 나온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잘 봐. 만약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하고 x제곱 놓고 한번 비교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1을 넣어주면 얼마냐면 1이지. 그러면 10을 넣어주면 얼마 되니? 그럼 100이 돼. 100을 넣어주면 얼마 되니? 그럼 만이 되는 거야. 1000을 넣어주면 얼마 되니? 그럼 100만이 돼요. 네, 다 이렇게. 그럼 만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는 1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간격이 어떠니?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현재 만약에 3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야 라고 해버리면 우리 다른 것들도 커지겠지만 일단은 제일 우두머리수, 제일 큰 놈이 누구야 하면 x하고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x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큰 값을 넣어주면 그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거야. 나는 단지 만만 넣는데도 1억이란 말이야. 그럼 어때?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하나가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갔는데 x제곱분에 현재 3x 플러스 1이면 어때?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분모가 빨리 커버리죠. 분모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커지는데 분자가 그걸 따라잡지 못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어떻게 돼요? 현재 더 벌어지니까 점점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알파라는 값이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 라고 한다면 얘랑 커지는 비율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현재 여기를 만약에 내가 x제곱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여기가 현재 예를 들어서 10을 넣어주면 300이 될 때 여기는 100이 돼. 3000을 넣어주면 여기 3000이 될 때 여기는 1000이 되는 거고 3억이 된다면 여기는 3억, 현재 1억이 되겠지. 3억이면 1억.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커져야 이 값 자체가 하찮아져요. 점점 작아지면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디 가까워져? 그러면 3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최고 차수를 감출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무한대꼴의 목표는 뭐야? 라고 한다면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현재 당함수의 뭐다? 최고 차수와 최고차 계수를 결정해 준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뭐다? 내가 최고 차수를 감추려고 하는 용도야. 그 최고차 계수도 감춰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공부하자.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할 때는 풀이법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할 때 상대방은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분의 0꼴을 준다.
그럼 문제 풀이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0분의 0꼴을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목표하는 것은 얘가 바로 최고 차수와 최고차 개수를 결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골격을 형성해 준다. 그리고 나서 현재 0분의 0꼴은 뭐야? 라고 한다면 나머지 미정계수를 구한다. 이 되는 거죠. 미정계수 구하기. 자, 이런 포맷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내신을 공부하든 수능을 공부하든 순서 자체가 바로 먼저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 푸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최고차수 알려주면 하는데 최고차수 알려준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최고차수를 감출 때 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줄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공부해달라. 자,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6번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싹 지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화면을 캡처해서 나중에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라고 하는데 현재 보면 상수항과 계수가 상수와 그 다음에 개수가 전부 다 뭐다? 정수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다항함수 fx, gx예요. 그러니까 난 최고차수는 언급 안 했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분의 fx 곱하기 gx 요게 2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 2라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나는 여기서 fx를 바로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분자 전체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봤을 때 fx 곱하기 gx라는 애가 뭔지 몰라. 하지만 적어도 최고차수는 x 3승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4승, 5승 나올 수도 없는 거야. x 3승이며 여기가 1인데 여기 2 나왔다는 건 1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x 3승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은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0분의 0꼴 통해서 이 후반부를 좀 한번 채워봐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꼴 써놨으니까 이 얘기는 합차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곱의 과정이나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봤어요. 나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gx예요. 그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4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데? fx 곱하기 gx는 이 분모가 0 되는 건 막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x제곱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약분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뭐를? 0을 넣을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걸 전개해보면 나는 끝에가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끝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합쳐보면 그러면 fx라는 것은 fx 곱하기 gx라는 것은 최고 차수와 개수는 2x 3승이고 제일 낮은 게 마이너스 4x제곱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 이걸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하면 2x제곱에 x 마이너스 2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2x 3승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니네들이 한번 논화 가져봐. 근데 문제에서 주는 건 f2의 최대값이 뭐야 이게 된 거야. f2 최대값. f의 최대값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논화 같잖아. 물론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도 좋아. 근데 2를 넣어버리면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2를 넣어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제 f의 최대값까지 하면 요 x-2는 갖지 말자. 야, 그 gx 너 가져.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 만족하는 fx란 뭐가 돼? 현재 요걸 뺀 나머지를 가지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보다는 여기다 2x제곱을 갖는 게 좀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2라는 값은 얼마다? 넣어주면 4 곱하기 2가 되면서 8이다라는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코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제 최고차수를 감췄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싶어요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025 수능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자, 이게 가장 어려웠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나면 이거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수능에 비해서 2025 수능 문제가 매우 쉽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함수니까 첫 번째 함수식을 오픈했어요. fx가 뭔데?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 b야. 현재 첫 번째는 a, b는 뭐다? 정수가 돼야 돼. 유리수나 무리수는 안 돼. 정수만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f1의 최대값 가져와 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요걸 구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건 최고차수가 x 3승, 3차 함수면서 앞에 개수가 1이라는 것과 상수항이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바로 이 단어가 나왔죠. 중요 핵심은 뭐냐면 모든 실수 알파에 관해서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알파라는 건 음수 넣을 수 있고 0도 넣을 수 있고 양수 넣을 거고 음수도 다 넣어볼 거야. 0도 넣어볼 거고 양수도 다 넣어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두 번째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의 2x 플러스 1이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의 해석이 뭐냐면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3차 함수는 첫 번째 뭐가 돼요? 그 값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분모에 있다는 거야. 그럼 분모가 뭐가 되면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어디다 선을 긋든 간에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만나야만 돼. 이 뜻이 돼요. 무조건 한 번은 만나야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fx가 0 되는 경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한번 넣어볼까? 했더니 f알파가 분의 f의 2알파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때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이 나올 거잖아. 그게 한 번은 나오잖아. 최소한. 그러면 얘가 0 되는 걸 존재한다는 건 막아야 되니까 얘도 얼마 되냐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f알파가 다항함수니까 얘가 0 된다면 f의 2알파 플러스 1도 0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모든 실수 알파에 관해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어? 이제 2알파 플러스를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2알파 플러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f의 2알파 플러스 1 넣었을 때 여기는 f의 2알파 플러스를 넣어주면 4알파 플러스 2가 되면서 1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0 될게 그럼 나도 0 돼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f의 4알파 플러스 3도 0 나와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봐. 4알파 플러스 3이 0 된다고? 그러면 4알파 플러스 3이 0 된다면 얘가 0 된다면 그 경우에도 얘가 또 막 두 배 해주면 8알파 플러스 6 거기다 1 더해주면 7 얘도 0 돼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값을 커버할 수 있는 값을 계속 무한정으로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순간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러면 최대 맥시멈 0 될 수 있는 개수는 최대 몇 개? 3개만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개수가 몇 개야? 무한개니까 이거는 성립할 수 없다. 즉 1번의 과정에서 느끼는 건 만약에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이 다르다면 이란 전제 조건에서 정리해 본 거야. 알파하고 2알파 플러스 1이 서로 다르다면 내가 0 됐을 때 위가 0 되는 값이 커버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0 되는 순간 어떨 건데? 얘가 분모에서 0 되면 어떨 건데? 그럼 또 위에 있는 것이 커버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짝꿍을 만들면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결국 얘랑 얘랑이 어떻게 되는데 무조건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르니까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 아하 이제 알았어. 그러면 알파하고 2알파 플러스 1은 무조건 같아야겠구나. 분자하고 분모가 현재 이 값들이 0 되는 값이 똑같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 얘기는 f-1이 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표현이 뭐야? 아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현재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상수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 4. 아 그러면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1이랑 곱한 여기는 무조건 4가 나와야겠구만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뭐다? 현재 꼴만 본다면 여기가 간단하게 px라고 만들자. 왜냐면 우리가 a,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근이 실근이 몇 개? 그러면 실근은 오직 하나만 나와라. 오직 한 개만 나와라. 이거 외에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0 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 4, 16이 되면서 여기가 바로 허근이 나와야 돼. 아 그럼 p제곱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현재 보면 16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4, 4이겠구나. 아 16보다 작다가 되겠지? 아 16보다 작겠구나. p제곱이 16보다 작다. 천천히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p라는 것은 얼마다?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결국 이 얘기는 a, b가 정수예요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얘기는 p도 뭐다? 정수가 돼야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야. 그쵸? 그러면 f1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바로 요 값을 통해서 f1의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의 의미는 1을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2,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그 다음에 p 플러스 4니까 요거 2에 p 플러스 5의 값의 최대값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얘가 정수니까, 얘가 정수면 얘도 정수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누가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얘가 제일 크려면 얼마 나온대? 바로 p가 3이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p가 3일 때 바로 f1이 얼마 나온다? 3 더하기 5는 8, 8이 1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개념을 한번 물어볼게 라고 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길 바란다. 현재 2025 수능에서 최고 오답이 높았던 킬러문항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 많이 갔죠.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 위주보다는 정확한 개념의 이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